자, 볼록 렌즈에서 상을 작도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볼록 렌즈라는 게 지금 뭐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걸 볼록 렌즈라고 하는데, 뭐 사람으로 지금 해두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요 물체가 어디 있냐면 지금 요쪽에 여기 요 점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쵸? 뒤쪽으로 있고요. 이때 우리가 사람이 이쪽에서 이 물체를 볼 거예요. 이거 눈이에요, 눈. 자,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볼 건데,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일 거냐를 우리가 한번 작도를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여기에 이 점들을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 개를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거는 여기 이 선을 우리가 광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나가면 이 렌즈를 지난 빛은 항상 이 초점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뭐 어떻게 연결했든 요렇게 초점으로 휘어진다라는 거죠. 선이 선이 요렇게 초점으로 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이라는 건 결국 뭐 렌즈를 통과한 빛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는 건요, 보통 어떻게 보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 겁니다. 이 뿜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 어떤 광원이 있을 겁니다. 뭐 렌즈는 아니지,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등이라든지 이렇게 빛을 내뿜는 광원이 있는데, 이 광원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물체가 반사하죠. 이 반사하는 방향은 사방팔방으로 반사가 될 건데, 그 중에 일부의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빛의 이 각도가 어떻게 크면은요, 가까이 있구나, 각도가 좀 작으면요, 멀리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 광원에서부터 온 빛이 이 사람을 맞아서 사방팔방으로 뿜어져 나가겠죠. 이 나가는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요곳에 우리는 물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빛이 뿜어져 나가는 곳에 물체가 있다, 그치? 빛이 퍼져 나간다, 물체가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빛들을 전부 다 고려하면 너무 힘드니까 딱 두 종류의 빛만 선택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축과 이렇게 나란하게 가는 빛, 요걸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빛을 다룰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실 수도 있긴 한데,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빛은요, 거의 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해서 가요. 그리고 광축을 나란하게 가는 빛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여기 초점을 향해서 휘어가죠. 그래서 두 개, 아까 1번 빛과 2번 빛 보면, 아까 1번 빛과 2번 빛을 보면요, 1번 빛은 초점으로 휘어지고요, 2번 빛은 그냥 쭉 직진으로 나가죠.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물체를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실제로는 빛이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여기 보면 다시 빛이 모이죠.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뻗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즉 아까 요 머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요쪽에서부터 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 결과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상이라고 합니다. 상. 그리고 이렇게 나온 상을 보시면요, 어때요? 지금 뒤집혔죠?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뀐 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 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지금 보면 좀 작죠? 물체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물체가 이제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좀 초점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빛이 요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젠 요쪽에서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면 아까는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고요, 두 번째 약간 초점 쪽으로 좀 옮겼죠. 그랬더니 물체도 초점에서부터 좀 이쪽으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물체의 크기 어때요? 상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치? 뒤집힌 건 동일합니다. 근데 상이 좀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그래서 물체를 보시면 초점으로 좀 다가가게 하면요. 상이 뒤로 물러나면서 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상을요, 이제 어떻게 초점과 렌즈 요 사이쯤에 놔볼게요. 이렇게 놔보면요. 똑같이 빛을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 그리고 렌즈 중심을 향해 간 빛. 이렇게 두 개의 빛을 그려볼 겁니다. 동일합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어디? 여기 이쪽에. 초점을 향해 갈 거고요. 렌즈 중심을 향해 간 빛은 그냥 쭉 나가면 돼요. 그 결과 요렇게 선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쪽에 봤을 땐 이 빛은 어떻게? 지금 이쪽에 이 두 빛이 만나진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빛이 왔을 거라고 본단 말이지. 그러면 이 두 빛은 어디서 출발한 걸로 보일까요? 그쵸, 이쪽이겠죠. 이 선 연결해 보면 이쪽쯤에서 출발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는 여기 있지만요. 상은요, 요 물체보다 좀 더 뒤쪽, 요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이 좀 더 커졌죠. 이걸 우리는 돋보기의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확대된 상이 보이고요. 아까랑 다르게요. 봐봐. 아까는 요 초점 뒤쪽에 있을 때는 뒤집혀서 보였는데 초점과 렌즈 사이에 있었던 어떻게? 물체의 상이 좀 더 커지는 이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똑바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초점 좀 더 근처에 놔두면요. 빛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두 개의 빛을 연결해 보시면 얘는 요렇게 갈 거고 요렇게 가겠지? 그리고 이 두 빛의 연장선 보시면 요쪽에서 만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봤을 때 이 두 빛은요. 요쪽에서부터 출발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이 요쪽에 요렇게 나타납니다. 엄청 크게 나타나죠. 자, 봐봐요. 처음에 물체가 여기 있었을 땐 상이 요렇게 커졌는데 상이 요쪽에 물체가 요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초점 가까이 다가왔죠. 물체가 엄청 커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물체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볼록 렌즈의 대표적인 상의 작도가 됩니다. 지금 두 가지 형태의 어떻게 초점 뒤쪽에 있는 경우와 초점 앞쪽에 있는 거, 렌즈와 초점 사이에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다가올 때 봐봐요. 물체가 다가올 때 어땠어요? 초점 뒤쪽에서 다가올 때도 물체가 커졌고요. 초점 앞쪽에서 물체가 초점에 다가올 때도 물체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에 다가올수록 상이 크게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초점 앞쪽에 있든 초점 뒤쪽에 있든 동일한 결과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물체가 초점에 가까워지면 어쨌든 상은 커집니다. 근데 초점 뒤에 있으면요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였고요. 이때는 물체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상의 크기는 뭐 그때그때 다를 것 같은데 초점과 렌즈 사이에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바로 선 상태 똑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물체보단 조금 더 상이 큰 형태로 보이게 된다라는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 쭉 한번 이거 수업 때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쫙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꼭 외워서 오세요.